진짜 미쳤구나 미쳤어. 야, 한 달에 30만 원으로 못 살 것 같지? 그게 되더라. 그리고 내가 2년 정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돈 모으는데 가속도가 붙어. 한주주가 지금 저거 댕댕이 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반갑습니다. 한주주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한주주님은 만약 지금 빚 5천만 원에 월급 250만 원의 직장인이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제가 과거에 처해 있던 상황이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제 마음이 갔던 그런 사연이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제 성격이라면 투자고 뭐고 일단 다 떠나서 일단 미친 듯이 빚부터 갚을 것 같아요. 야근, 주말 출근, 그리고 당직 근무 이런 거 다 하면서 엑스트라 머니 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막 살벌하게 일할 거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쓰고 살면서 나머지는 빚 갚는 데 올인을 할 것 같아요.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좀 더 다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먼저 그 빚이 어떻게 생겼냐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죠. 빚 5천만 원이 만약 뭐 전세자금이나 그런 유사한 대출이다 그러면 갚아가면서 투자도 겸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빚 갚는데 올인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꼼수 찾지 말고 투자도 하지 말고 정말 우직하게 빚을 갚으셔야 되는 유형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냐, 과거 이제 저처럼 영끌 소비하면서 빚낸 돈을 다 써버렸거나, 아니면 무리하게 이제 투자를 하면서 빚낸 돈을 다 날려버리셨거나, 도박을 했거나 사기를 당하셨거나,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요, 빚을 다 갚고 그냥 새롭게 시작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소비가 컨트롤이 안 됐거나 무리하게 투자를 했거나 도박을 했거나 사기를 당했거나 뭐 그렇다면, 이건요 지금 내 무의식이 조금 망가져 있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저도 이렇게 무의식이 망가져 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제가 20대 때 영끌 소비하는 빚쟁이였으니까 이 시기에 제가 회사에서 몇 번이나 정말 심하게 지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게 그냥 지각이 아니고, 이 당시에 제가 소비 통제도 안 되고 극도로 흥청망청하면서 그렇게 살 때였거든요. 이때는 삶의 태도도 역시 엉망이었어요. 제가 하루는 300명 대상으로 아침 8시에 교육을 시작하는데 교육 담당자인 제가 늦었어요. 한 번이 아니고 그게 한 3번쯤. 이거는 정말 아주 제대로 정신이 나간 거죠. 내가 도대체 진짜 왜 이럴까? 진짜 미쳤구나 미쳤어.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스스로 자책하기 일쑤였어요. 이때는 무의식 중에 제 마음이 아마 회사 밖에 있었는지도 몰라요. 무의식 중에 제 마음이 회사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으니까 심하게 지각하고, 그리고 업무 빵꾸나고, 그러면서 이제 상사랑 틀어지고 그랬던 거예요. 결국에 이 상황에서 저는 가장 시급했던 게 그냥 제 무의식을 좀 정화하는 거였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의식을 정화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건 바로 빚을 빠른 시간 안에 청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빚을 청산하면 왜 무의식 정화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하는지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는 바로 습관의 변화 때문이에요. 빚을 빨리 청산하는 그 하나의 목표에 초점을 좀 맞추면 삶의 모든 습관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바뀌는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빚 갚는 시기에는 사람을 못 만나요. 그러니까 기존의 인간관계가 좀 정리가 되실 거예요.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어울리는 사람들은 결국 지금의 나와 비슷한 무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자주 못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바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까 내 시간이 늘어나요.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자기 개발을 하거나 부업을 하거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빚을 갚는 시기에는 돈을 정말 빡세게 벌어야 되니까 본업에 좀 충실해지는 거예요. 본업에 충실하면 회사 생활이든 사업이든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져요. 일에 집중하고 진심을 다하면 성과가 당연히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상사나 사장분들은 뭐 이런 것들 기가 막히게 또 캐치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성과 평가도 또 더 좋아지고요.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소비를 극도로 줄여야 되잖아요, 빚 모을 때는. 그러니까 오히려 쓸데없는 고민이 좀 줄어들어요. 우리 막 살까 말까, 이거 살까 말까 막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빚 갚는 시기에는 이런 고민이 사라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고민되면 이건 생필품이 아닌 거잖아요. 내가 이거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까 말까 고민하는 일이 많이 줄어드니까 인생의 고민 한 덩어리가 좀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 시간이 늘어나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빚 갚는 동안에는 사람을 못 만나니까 기존 인간관계가 정리되고, 그리고 시간이 늘어나고,
또 본업에 충실하게 되고 쓸데없는 고민이 줄어들어요. 이렇게 이제 습관의 변화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프로세스가 한 번에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빚을 갚는 시기에는 좀 무의식이 정화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무의식이 정화하면 이렇게 인생이 변화하는데 큰 도움을, 탄력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약이라는 걸 할 때 저는 조금 극단적으로 절약하는 게 정신건강에 덜 해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늘 애매하게 이렇게 절약하거나 애매하게 뭐 하는 게 사람을 좀 머리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하면 조금 덜 힘든 것 같아요. 남들과는 다르게 내가 좀 극단적으로 절약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내 삶이 더 특별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회사 지인 중에서 A씨가 있는데 그분이 한 달에 30만 원으로 살기를 3년간은 했어요. 아버지 빚 갚느라고 그렇게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분이 그 빚을 갚을 당시에 20대 청년이었는데 빚이 자그마치 2억 가까이 있었어요. A씨가 인생에서 근데 가장 큰 자랑이 지금 뭐냐면 그때 3년 동안 월 30만 원으로 한 달씩 그렇게 살아낸 경험이었어요. 이 일을 그 A씨가 정말 자주 언급하거든요. 그리고 표정에서는 뭔가 그거에 대한 뿌듯함, 이런 대견함, 자신감이 묻어나고요. 그리고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한 달에 30만 원으로 못 살 것 같지? 그게 되더라. 그리고 내가 2년 정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돈 모으는데 가속도가 붙어. 그 와중에 또 뭐 좋은 일도 생겨. 그래서 생각보다 빚이 좀 더 빨리 갚아지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신이 되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운도 좀 따랐다는 뭐 그런 말이겠죠. 물론 요즘에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한 달에 30만 원은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때는 이제 꽤 옛날이었으니까. 그래도 이게 한번 이렇게 비슷하게 좀 적용점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나는 절약하면서 그렇게 살기 싫어. 나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청승맞게 살기 싫어. 막 이렇게 좀 생각이 막 올라오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허리띠 졸라매고 뭐 그런 거 되게 싫어했죠. 근데 이제 뭐 빚 갚는 시기에 절약은 어쩔 수 없이 좀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도 이제 절약의 고통을 좀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절약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한 달에 50만 원으로 사는 거, 한 달에 100만 원으로 사는 거, 한 달에 250만 원으로 사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세요.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각각의 그 돈에 따라서 내 삶의 기본적인 모습이 생각보다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한주주가 지금 저거 댕댕이 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다라고 하면 한스 로슬링이라는 작가가 쓴 팩트풀리스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거 추천해요. 이 책인데 여기 이 책에서 한 54페이지에서 60페이지 정도 사이에 책을 읽어보시면 돼요. 이 책에서 보면 이제 4단계 소득 수준 구분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소득 수준에 따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요. 거기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속해 있는 단계는 4단계고요. 그 4단계의 삶에서 우리가 그렇게 지금 현재 처한 상황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삶의 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책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내가 50만 원을 쓰고 살든 100만 원을 쓰고 살든 250만 원을 한 달에 쓰고 살든 내 삶은 크게 차이가 없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점유할 수 있는 공간은 사실 실상 내 몸 사이즈 정도만큼이고 먹는 것도 우리 늘 비슷하게 먹잖아요. 옷도 평상시에는 비슷한 옷 4-5벌 정도 이렇게 돌려서 입는 수준이실 거예요. 수십억 자산가들이라고 해서 그들의 일상이 정말 우리랑 크게 다를까요? 이게 안 믿기신다라고 하면 압구정 현대아파트 근처 대형마트 한번 가보시거나 아니면 타워팰리스 내 거기 슈퍼 있잖아요. 한번 가보세요. 그분들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물건을 사고 있나 한번 들여다보세요. 제가 말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조금 감이 오실 거예요. 자산가들이 우리랑 진짜 다른 건 삶의 그런 기본적인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삶의 태도, 그리고 그분들이 쓰는 언어나 만나는 사람들 이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삶의 태도를 그런 사람들처럼 자산가들처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볼 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그 1단계는 나쁜 빚이 있다면 그 빚을 갚는 거, 그리고 2단계는 우리가 자산을 만드는 거, 그리고 여기에다가 양념으로 책도 읽고 높은 의식 수준의 사람들도 좀 많이 만나고, 근데 이게 또 높은 의식 수준의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그렇게 먼저 돼야 되잖아요. 의식 수준을 그럼 어떻게 높이느냐, 다시 이게 이제 1단계로 돌아가는 거죠. 빚을 갚는 시간에 내가 당면한 문제들 막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 중에서
내 의식 수준이 조금씩 높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빚 갚을 때 무의식 정화가 가능한 그 이유 때문이에요. 빚 갚는데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무의식 정화하는 시간이다 라고 조금 이걸 바꿔서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내가 이 빚 갚는 시기는 내 소프트웨어를 좀 업그레이드하는 시간이다 라고 여기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전화위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주주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